네, 안녕하세요. 와주석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많이 좋지 않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피드백을 올리려고 장중에 좀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상을 이렇게 올립니다. 자, 먼저는 이제 화요일 날 빠져야 될 게, 월요일 날 빠져야 될 게 월요일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화요일 날 개파락으로 반영을 해서 그나마 방어에 성공을 했죠. 그 다음 날도 이제 개파락으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됐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때와 이때, 그러니까 화요일과 수요일 이때가 김정은이 미사일 쏘고 그리고 또 저기 이제 람프 형님이 이렇게 막 말한 것 치고는 방어를 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인 악재가 발행하지 않으면 반등장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협상 결렬이 나오면서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 하락하는 거는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빠지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빠지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굉장히 깊은 관계에 있거든요. 경제 무역 관계에 있어서 중국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빠지고 중국이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나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중국발 리스크가 우리나라에게도 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잘 되면 우리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물건을 뭐 펑펑 생산하고 수출하고 한다. 그럼 우리나라 부품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돈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는 막 중국이 잘 안 되길 바라는데 실제로 중국이 잘 안 되면 2008년도 서브프라임 위기 이상으로 우리나라에 어, 그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얘기는 이제 접어두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다.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한국 증시만 이러냐 이런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뭐랄까 분명히 하락을 계속 떨어지려면 분명한 그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폭락장이 되면서 계속 빠지려면 계속 주구장창 빠지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유가 지금도 없어요. 네, 그냥 일시적인 이유는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주식하신 분들이 많이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16년도 때 이때 브렉시트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 이제 뭐 그래갖고 7% 빠졌어요 우리나라가. 7%. 왜 7% 빠졌는지 저번에 설명을 잠깐 드렸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중국과의 연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브렉시트에 탈퇴하면은 일단은 문제가 커지죠. 그죠? 문제가 커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영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그 리스크 때문에 빠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음 날부터 쭉쭉 반등 나왔잖아요. 악재는 그러니까 악재는 맞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김정은이 미사일 쐈어요. 빠지겠죠. 심리가 영향 받아서 2017년도 미사일 주구장창 쐈어요. 계속 이때 그 자식이 쏘는 날마다 이렇게 박살났어요. 주식이. 근데 어때요? 반등 나와요. 그때만 불안 요소가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긴장감이 좀 최고치긴 했었어요. 그때 미사일을 너무 자주 쏴갖고 일본 앞바다까지 쏴갖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래서 저렇게 빠지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주식은 참 단순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한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눈에 계속 보여야 돼요. 빠지려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중국과의 미국과의 지금 협상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비중을 줄인다라고 한다면 주식의 비중을 줄여 나가도 나쁜 판단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 괜찮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상승한 종목들 보잖아요. 이게 과연 하락장이고 폭락장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종목들의 강세가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세. 심지어 유니크 여기 떠 있네. 이 친구 그 친구잖아요. 뭐죠? 수소차. 네. 수소차.
제가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등 기가 막히게 줬어요. 그러니까 하락장 때문에 밀린 건데 그거를 잽싸게 회복해주는 움직임. 저런 움직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좋아요. 저런 움직임은. 네. 지금 JNK 히터 얘네 다 그거잖아요. 수소차. 그러니까 수소차들도 장세 하락으로 밀렸는데 급하게 가격 받아주는. 그럼 좀 의심을 해볼 만하죠. 왜 저렇게 들어오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수소차 지금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수소차 관심 있습니까? 없잖아요. 국유재지 관련 관심 있잖아요. 국유재지 같은 거. 근데 누가 수소차 저렇게 매수하냐고요. 그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빠질 때 다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애들 대창이라든지 LMS 상보 다 잽싸게 상한가 치면서 올라가는 이게 어떻게 하락장이고 폭락장이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닌데 제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한가 뻥뻥 터지고 급등 잘 나오고 테마 잘 잡히면 그 뒤에는 폭락이 이어지는 경우는 많이 못 봤습니다.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뒤로 강세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저렇게 테마들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수익 내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지금 수익 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심리도 잘 꺾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지금 어쨌든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고 그 리스크가 유지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화 테이블이 오고 갈지도 몰라요. 그게 또 리스크로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좋게 흘러갈 수도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사실 미국이랑 중국이랑은 결판을 내야 되는 사이는 맞거든요. 질질 뭐 한 번에 결판 내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뭐 둘의 관계가 좋게 흘러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서로 미워하니까. 그래서 그게 제 입장이긴 한데 그 리스크가 반영되면은 빠지는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네, 비중을 줄여도 지금 당장 괜찮지만 지금 장세의 분위기를 봤을 때 돈이 유입되는 것도 맞아요. 반대로 봤을 때 돈이 유입되는 것도 맞아요. 세력들이 돈을 엄청 쓰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 이 기회를 또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옛날 차트를 돌려서 본다고 한다면 2017년도 때 김정은이 미사일 빵빵 쏴도 반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누가 잘 포착하고 누가 심리에만 요동하지 않고 차트를 잘 분석해서 들어가냐 아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제 생각에는 단순히 장이 떨어져서 뭐 수익 안 나고 뭐 그런 것보다 깜짝이야. 자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회를 잘 노리고 매수를 하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서 나눠져요. 수익 내는 사람, 수익 못 내는 사람.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시장은 항상 하락이 있으면 상승도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근데 사실 말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네, 이게 저의 견해였고요. 저는 이제 당장은 리스크가 있고 하락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면 중국의 미국과 대화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돈들이 많이 수급되는 거 보아하니 제가 봤을 때는 반등장이 나오게 될 경우 정말 세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소차도 지금 미친 듯이 지금 들어오는 거 보니까 네, 뭔가 받아줘야 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